안녕하십니까. 낭만강사 홍사부입니다. 자, 오늘은 애꿎은 교육제도 말고 사회제도가 바뀌어야지 라는 제목으로 한 3개의 강의를 좀 찍어보려고 그래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서술형이라는 교육제도 자체가 우리한테 맞는 건지에 대한 것을 판단해 보는 거와 거기에 대한, 그리고 두 번째는 수능제도도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분명히 누군가 일단 말을 꺼내서 빨리 합의가 되고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애꿎은 교육제도라는 뜻은 어떤 뜻인지 보면은 지금의 정치하고 좀 비슷해요. 기성세대하고 정치가 쌓아놓은 똥을 학생들이 치우게 됩니다. 학생들이 치우게 되는 방법은 적응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단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적응을 하면서 그것들이 약간씩 변화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육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좀 이해를 좀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교육제도가 변했다라는 것은 2015년, 그 다음에 2022년 교육과정이 변화가 된 것을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때 가장 많이 이해하는 것은 어떤 걸까? 바로 수능제도가 바뀐 거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 분명히 교육 과정이 바뀌는 것이 위주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제도의 변경은 평가 기준이 바뀌는 것에 포커싱이 맞춰지는 상태로 간다는 게 가장 문제가 되겠죠. 수능은 어떤 조건에서 만들었을까? 당연히 학력고사가 갖고 있는 암기식 구조의 문제점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된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선진국으로 가면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암기식의 어떤 시험 문화 자체가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분명히 된다고 보겠죠. 자, 이것은 교육과정하고도 일맥상통할 겁니다. 자, 그런데 초기 수능이 창의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겼느냐. 약삭 빠른 애들이 점수가 잘 나오는 거. 그래서 보완이 되고 돼서 지금 현재로 가게 된 겁니다. 자, 지금 수능은 어떤 상태인가 생각해 보면 수학이 단답형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주관식이 아닌 객관식입니다. 그러니까 서술형에 대한 아이들의 노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고 답변 자체도 단답형의 형태의 답변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IB, 인터내셔널 바칼로니아의 평가가 도입이 될 거냐를 지금 공론화시키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노드는 분명히 다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어느 시점부터 이러한 논의가 일단 중단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도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관심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정확하게 검증하고 준비해야 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자, IB라는 것이 처음에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 그러니까 연구 단계로 착수한 것이 2017년도입니다. 2017년도, 지금 2015년도니까 8년이 지났죠. 8년이 지나면서 이제 도입이 되는 단계까지 와야 되는데 그러면 뭐가 준비가 됐을까라는 부분은 분명히 반성할 부분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IB라는 이슈로 딱 줄여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IB, 인터내셔널 바칼로니아가 왜 도입이 돼야 되느냐. 자, 일단 아이들이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독해력이 떨어지고 그것을 문자로 서술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자로 서술하는 것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이들의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거냐라는 질문으로 자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바로 그 부분인데 정말로 그럴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받아들이는 것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영상들을 이용한 그리고 여러 가지 매체들을 이용한 그 의사소통이라든지 그리고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 그리고 표현하는 방법들이 생겼기 때문에 리터러시, 문해력으로 우리의 좀 이슈가 좀 올바운 상황이잖아요. 그럼 교육도 마찬가지로 좀 다각화돼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IB가 있는데 이것은 아이들의 문제점을 뭘로 평가했습니까? 독해, 리터로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바뀌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리터, 기존 기성세대의 문자충들이 갖고 있는 기준으로 아이들을 평가를 할 거냐라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IB를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제 주관적인 생각, 저의 뇌피셜입니다. 뇌피셜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육의 교과 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2015년도 그리고 2022년도 교과 과정이 바뀌었죠. 고교 학점제라는 부분까지 도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바뀌었을까? 제가 일선 사교육에 있지만 사교육에서 가르치면서 바뀐 것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학교에 있는
인력과 학교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바뀔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 계속 똑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럼 바뀐 건 뭐냐? 아이들이 배운 상태에서 평가를 하는 기준이 바뀐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교육제도의 변화는 평가제도의 바뀜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평가제도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평가제도는 나쁜 걸까요? 자, OECD에서 나왔을 때 2009년도에 우리나라 교육복지에 대한 순위를 매겼더니 2위더랍니다. 그럼 지금도 상위권에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복지의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평가제도도 낮진 않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이런 것은 있겠죠. 분명히 수능이란 제도를 여러 번 다각화해서 시도를 합니다. 그게 맞았느냐 틀릴 수도 있겠죠. 2011년도인가요? 2011학년도에 그 등급제를 진행을 했는데 그 등급제가 물수능하고 맞추다 보니까 바로 1년 만에 폐지를 해버립니다. 이런 정도로 분명히 시간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오류를 겪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오류를 겪게 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 그것이 순화작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순화작용은 없어요. 순화작용은 없고 뭐가 있었느냐? 자, 아이들이 적응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이거의 단점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죠, 사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2017년도 IB라는 부분이 연구를 착수함에 있어서 현재 지금 2025년이니까 8년이 지난 이 상태에서 무엇이 바뀌었느냐, 그리고 무엇을 준비했느냐, 준비한 게 없어요. 그럼 또 진행을 하고 거기에 수능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밖에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것이 나쁜 것이냐라는 부분은 분명히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수준이 높고 그리고 아이들이 거기에 수능을 하면서 수능이 94학년도부터 지금까지 변천을 해오면서 많은 것이 보완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시간이 지났으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해 왔지만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가시화되고 그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 협의와 그리고 제도, 그리고 시설, 그리고 인력에 대한 부분이 준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것이 나쁘다라는 것들을 딱 상정해 놓고 모든 걸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수능처럼 정해져 있는 것들이 분명히 이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사회적인 합의 그리고 학생들의 수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많이 나쁘다면 그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어떠한 준비가 분명히 필요하겠죠. 제도부터 시설, 인력,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신뢰도라는 부분까지도 준비가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평가하는 시스템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 이 평가하는 시스템이 왜 자꾸 우리의 주목을 받게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이건 사회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회가 소위 스카이라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 그리고 의사라는 것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그쪽으로만 막 쏠리는 것들에 대한 어떤 막 이상한 이슈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대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먹고 사는 거에서 그 부분이 가장 편안하고 그 부분이 가장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변화가 없다면 이 평가 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바뀌어도 스카이를 가는 인력 그리고 의대를 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아이들을 가를 수 있는 평가 제도로서밖에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만 바뀌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들을 가지고 참교육에 대한 이상으로만 밀어붙이고 그렇게 너희들은 해. 대신 평가하는 거는 우리가 하고 그것이 된 것의 결과는 우리가 다 써먹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제도를 바꾸는 것이 평가 과정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제도와 직업에 대한 윤리 그리고 어떤 신뢰도라는 부분이 서로 바뀌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이 그냥 단순히 제도에 딱 제한돼서 그것도 모든 제도가 아니고 평가 제도에 관련된 것만 딱 바꾼다고 해서 되는 일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공사부의 뇌피셜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정치적인 수준도 높아지고 경제적인 수준도 많이 높아졌고 사회적인 생각들도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교육적인 생각도 이제 다시 바꿔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고, 지금 준비를 안 하고 이렇게 밀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급합니다. 왜냐면 5월 달에 결판을 낸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2030년에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준비 하나도 안 해놓고 5년 후에 지금 뭔가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제도를 바꾸는 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평가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긴 안목으로서의 교육 제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능이라는 걸 탁 때려치는 거라고 봤을 때는 그 수능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제도가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준비할 수 있는 긴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것.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충분히 여러 가지들을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처럼 뭐 그 법관 혹은 의사 그런 걸로만 하려고 하는 애들이 아니고,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고 그쪽으로 직업을 갖고 있겠다는 생각도 충분히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안 되는 것은 사회가 그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그것이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것으로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우리 것이 나쁘다는 생각은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것, 이거는 뭐 주관식이 아닌 객관식이야. OECD에서도 상위권에 있는 우리나라, 그리고 교육복지 수준도 상위권에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럼 IB, 그렇다면 그 평가 기준이 서술형이고 그것이 서술형에 대한 정답을 쓰는 것이 옳은 것이냐. 사실 이것은 기성세대가 보는 아이들의 평가 기준이죠. 서울대를 가려면 이 정도를 해야 돼. 그리고 의대를 가려면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준이 다시 필요했던 것은 아닌지라는 걸 좀 반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연히 리터러시, 문해력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됐고 아이들을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다시 바뀌어야 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문자 충돌의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꿔야 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체죠. 이것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될 거냐라는 부분은 명확해졌습니다. 우리가 교육제도를 바꾸는 것의 포커싱이 대부분 평가 기준에 맞춰 있고, 그 평가 기준은 어떤 평가냐, 스카이와 의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잣대를 만들 수 있는 기준이 아니냐, 이것들은 분명히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문자 충돌에 대한 기준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자, 이 기준이 어디로 옮아가야 되냐, 이것은 학생과 선생님의 기준으로 분명히 옮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제도 상황에서 선생님에 대한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제도를 바꾸는 것은 다 중요하지만 평가 기준을 바꿀 때 그 평가 기준이 아이들의 잠재력을 길게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선생님의 평가입니다. 주관식의 평가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주관식보다 더 주관식다운, 그리고 사고력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간다는 것은 선생님과 아이의 오랜 교류, 그리고 아이 갖고 있는 잠재력, 그리고 선생님의 관찰을 통해서 발견해낼 수 있는 충분한 자료들, 이걸로써 평가를 한다면 더 주관식스러운 평가 자료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대학에 대한 신뢰도가 있느냐. 대학이 그 사회 집단에 줄 수 있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의 어떠한 다리가 될 수 있는데, 그 다리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아이들이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당연히 자유롭게, 그렇지만 당연히 그냥 능력도 안 되는데 막 움직일 수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리고 결과적인 부분에서 그 아이가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최종적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형태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의 구조가 나오는 게 좋겠죠. 그러려면 대학은 분명히 국민들의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대학이 어떻게 진행을 해도 뭐 납득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신뢰가 구축이 돼야 될 겁니다. 자, 아이들한테 똥을 싸놓고 아이들이 똥을 다 치우게 하는 것은 이제 좀 그만둬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낭만강사 홍사부였습니다.
바람이 매몰차게 스쳐